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 의원들이 도사나 공공기관의 내포 신도시 이전에 반발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놓고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 이기주의라며 비판에 나서면서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세종시 지방법원 유치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선 단기적인 방안으로 회생법원이나 해사법원과 같은 유치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기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관단체장과 출연 인사를 시작으로 기부 행렬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 의원들이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내포 신도시 이전에 반발하며 온양 온천역 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이를 놓고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이기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등 아산 소재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4곳에 내포 신도시 이전에 반발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간 아산 지역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이들은 아산 지역의 도사나 공공기관이 내포로 이전한다면 지역 일자리 감소는 물론 행정 서비스질 악화와 지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전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아산시의회 의원들도 도의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에 반대하며 이전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강훈식 국회의원 역시 충남 도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도민들을 직접 만나야 하는 기관들이 이전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막대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경찰병원 유치하느라고 우리가 아산 시민 전체가 나서서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공공기관 하나 유치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해놓고 쉽게 4개를 내주는 것, 이것은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지역 이기주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내포 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찬성하던 이들이 충남의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도내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내포 이전은 경영과 정책, 연구 등 정책 결정 기능 부분 중심의 일부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마치 공공기관 전체가 이전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장하고 원장 그리고 거기 정책 결정하는 이런 사람들만 통합돼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내포해서 같이 집행부와 그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서비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충남도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통폐합에 따른 공공기관 내포 이전이 정치권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 지방법원을 유치하는 문제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단기적인 방안으로 지방법원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회생법원이나 해사법원과 같은 유치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법원 검찰청 부지. 구획 정리만 돼 있을 뿐 수년째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 글씨가 새겨진 BRT 정류장 명칭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지난 2021년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토대로 한 관련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년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세종시는 해마다 지방법원 설치를 가시화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업무 계획에 넣어 홍보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희망 고문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회생법원이나 해사법원 유치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 그동안 서울에서만 운영되어 오다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3월부턴 수원과 부산에도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과 경기, 경남권에만 존재하게 되는 만큼 향후 충청권과 호남권 등에 추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세종시가 기대하는 지방법원급의 규모는 아니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화산법원 같은 걸 먼저 들여다놓으면은 기타의 나머지 기능하는 법원 기능이 자연스럽게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좀 순차적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게 순리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엔 바다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일명 해사법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하는 관련법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바다에 끼고 있는 도시들과 경쟁 구도에 있지만 정부 세종청사에 해양수산부가 있는 만큼 유치를 노려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지방법원 유치, 회생법원이나 해사법원과 같은 단기적인 성과물을 내기 위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자치단체마다 기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역 기관단체장과 출향 인사를 시작으로 속속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내포 신도시에 있는 농협중앙회 세종충남지역본부. 김태흠 충남지사가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 각각 30만 원씩을 기부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관선 시절 단체장을 역임한 아산과 보령, 서산, 그리고 고향인 세종시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배우자의 고향인 천안 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고 인천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방태용 방원상 부자는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최대 금액인 500만 원의 경우 90만 8,500원을 세액 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또 기부액의 30%에 달하는 금액은 각 지자체가 선정한 답례품 중에서 골라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 생각이 더 나는 설 명절을 맞아 세액 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14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95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월 16일 현재 568명을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근 아산시와 충남 전체 확진자 수도 지난 12월 21일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행복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세종 공주간 광역 BRT 개발 사업이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BRT 노선의 총 길이는 세종시 한별동부터 공주 종합버스 터미널까지 18.5km로 총 사업비는 172억 원이 투입됩니다. 실시 계획이 수립되면 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올 연말까지 실시 계획을 확정짓고 내년 공사에 착수해 2025년 하반기 BRT 운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한편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부서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종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전개한 지 47일 만에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12억 8천만 원으로 이달 말까지 캠페인이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세종시는 16일 기준으로 목표액이 모금돼 사랑의 온도 100도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11년 연속으로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한편 모인 성금은 전액 세종시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강훈식 국회의원이 올해 디스플레이 추가 투자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디스플레이 산업이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13조 투자 외에도 추가적인 투자 유치로 디스플레이가 아산 경제의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약자를 더 세심한 눈으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천안 역사 증개축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20년째 임시 역사 신세인 천안역. 올 상반기 약 500억 원 규모로 증개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설계 작업 지연으로 착공은 하반기 중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2026년 준공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설명입니다. 약간 늦어질 것 같아요. 하반기죠. 착공은 하반기 정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최대한 내가 당기려고는 하는데 2026년 3년이니까 가능하시겠죠?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이 천안시 기자회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선 천안역 증개축과 경찰서 신설, 선거구 획정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경찰서 부지로는 한 5,000평 정도 예상하는 것 같은데 3,000평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기왕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할 것 같으면 치안 수요가 높은 신방동이라든가 이쪽으로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 천안시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차후에 이제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의 입장도 내놨습니다. 문 의원은 중대 선거구제는 거대 정당 독식이 불가피하다며 소선거구나 중대 선거구보다는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과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 강화, 사표 방지 등을 위해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7, 80석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남도는 설 명절 기간 차량 이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도는 우선 명절 전후 철새 도래지와 밀집 사육 지역, 대규모 산란계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 또 연휴 기간엔 도내 거점 소독시설 24곳과 통제 초소 32곳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명절 이후에도 사무관급 이상의 시군별 책임 담당관을 편성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 17일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신속집행 합동설계단을 운영합니다. 합동설계단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농업기반시설과 도로, 하천 등 4개 분야 235건, 80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해 현지 조사와 측량, 설계 도서 작성 등을 진행한 뒤 농번기인 5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 설계단 운영으로 설계 용역비 약 7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기존 한 곳에서 41곳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추가로 지정된 제한 지역은 천안 성환터미널과 시내버스 차고지, 회차지, 화물터미널, 공영주차장 등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경우 처음엔 경고가, 두 번째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땐 제한 시간으로 5분을 늘리고 0도 이하 또는 영상 30도 이상일 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나 농업 기반시설 정부 보조 사업에 따른 지적 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 줍니다. 수수료 감면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때도 제공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각 시군 지적 측량 접수 창구에 감면 대상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자치단체의 2023년 신년 시정 운영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동심 동덕의 마음으로 모든 시민과 세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함께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저는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어떤 시장이 되고 싶으냐라고 어떤 언론인께서 물어보길래 저는 경제시장으로 출발을 해서 문화시장으로 남는 그런 시정을 펼쳐 보이겠다. 그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맡아 곰곰 생각을 해보면 경제에 연결되지 않은 일들이 없습니다. 자족 경제 기능을 한다고
제가 경제 자유구역을 올해 안에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 거나 또는 정원박람회를 2025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이나 또 2027년도에 국제 하계 세계 대학 경기를 유치하게 된 것이나 그것이 하나는 정원에 관한 문제, 녹지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체육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다 경제와 연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세종시의 경기 활성화, 경제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작년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대통령 제2집무실 확실하게 그것은 이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답을 받았고요. 이제 국회 규칙이 본격적으로 제정이 되게 된다면 이제 올해는 이제 설계비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고요. 토지 매입도 올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 돼서 바야흐로 올해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행정 수도의 면모가 하나하나 갖춰진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걸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도 여기서 그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우리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그리고 미래 전략의 도시로 자리를 잡는 실제로 가시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도 그렇게 또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실 정부 예산도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예산 심의를 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만은 거기에 우리가 1조 4천억이라는 국비를 확보를 했고 세종시로서도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2조 원 시대를 열었고 더더구나 저희가 제일 액수에 불구하고 가장 가슴속으로 뿌듯해하는 예산이 하계 세계대학 경기에 2억 원을 확보한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 교통교부세입니다. 교통교부세는 그동안에 한 700억, 800억 정도로 한 6년간 계속 유지해 왔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노력 그리고 행안부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온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물경 420억이 증액된 작년 대비 420억입니다. 작년 대비 420억에 증액된 1257억 확보된 것은 그것은 정말 획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가 저로서는 가장 뿌듯하고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동심동덕이다. 그래서 여야 간의 견해차도 있을 수 있고 지역 간의 견해차도 있을 수 있고 또 연령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작년 한 해의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도정이 될 만한 한 해였다면 올해는 그런 견해차나 의견차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종의 발전, 충청권의 발전, 국가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후손들에게 큰 덕을 쌓아놓는, 남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 첫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종시의 정치 현수막 우선 지정 게시대가 설치 운영됩니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약 2천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어진동 성금교차로와 조치원읍 번암 사거리에 각각 한 곳씩 정치용 게시대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시대는 정당 또는 정치인의 주요 정책 홍보를 비롯해 명절 인사, 수능 응원 등 이례적인 내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게시대 이용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